아이고, 내가 또 말이 많았나 봐요.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점심 식사 자리,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말문이 터지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거의 듣기만 했네요. 불편했을까요? 제 이야기가 지루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될까요? 아, 그때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들이 밤늦게 이불 속에서 불쑥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이야기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경험도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하지만 제대로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말을 줄이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을 줄여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더 가치 있게 전달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도치 않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40년 다닌 회사를 은퇴하신 박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골프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은퇴 후에 허전한 마음에 술기운이 더해져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더라고. 아내랑은 자주 다투고 아들놈은 내일 회사 불평불만만 하고 회사를 때려친다고 다른 곳 알아보고 있고 그걸 매일 옆에서 보고 있자니 힘들어.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던 분 중 한 분이 박 부장님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서 결국 아들 회사 생활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한번 날아간 화살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평소보다 25%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도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친한 후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후배는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팀장님, 또 오늘도 회의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다음부터는 핵심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후배팀의 직원이 익명으로 남긴 피드백이었습니다. 후배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신은 팀원들을 위해 모든 걸 설명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념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당히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지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원재료의 맛을 망치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험한 일인데 70대 어르신이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조언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 우리 때는 말이야.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된 거지. 너네들은 왜 그렇게 편하게만 살려고 해?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말씀이었지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시대 파악 못하고 꼰대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벽을 더 높게 쌓아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때도 그랬어. 그래도 너희가 잘 해낼 거라 믿어. 짧지만 따뜻한 이 한마디가
장황한 조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좋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줘야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쳐서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이것저것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많다고 해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청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대화 상대의 특징을 물었더니 80%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매일 나오시는 김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데 다들 이분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그저 조용히 끄덕이며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어쩌면 불안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말의 양이 아닌 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커피 한 잔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만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3번 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십시오. 말을 참는 근육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편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해보면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이자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말은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때론 작은 그릇이 더 귀한 것을 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말하되 진심을 담아 짧게 말하되 가치 있게.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새로운 대화의 지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말을 줄여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전하고 싶은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실천법, 3초 규칙, 커피 한 잔 원칙, 하루 3번 참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지만 때론 한마디 따뜻한 말이 황금보다 더 값질 때가 있다.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이지 꼭 필요한 따뜻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줄여볼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아껴볼 수 있을지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